디즈니 프린세스 오리지널 스토리 두 번째, 미녀와 야수. 아주 먼 옛날 깊은 숲속에 멋진 성이 있었어요. 성에는 버릇없고 자기만 아는 왕자가 살았어요. 어느 겨울밤 허름한 할머니가 성문을 두드렸어요. 이 장미꽃을 드릴 테니 하룻밤만 채워주구려. 왕자는 할머니의 꾀죄죄한 차림새를 보고 단박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름다운 요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은 버릇없는 왕자를 무시무시한 야수로 만들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걸었어요. 이 장미의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왕자가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면 저주는 풀릴 것이다. 그리하지 못하면 영원히 야수로 살리라. 성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벨이라는 총명하고 예쁜 아가씨가 살았어요. 벨은 책 읽기를 좋아해서 늘 책을 가지고 다니며 틈만 나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책에서 읽은 것처럼 모험을 떠나 신나고 멋진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곤 상상을 했지요. 벨은 책방에 갈 때면 게스통과 종종 마주쳤어요. 게스통은 자신이 가장 잘생기고 용감하다고 뽐내는 거만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예쁜 벨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벨, 그깟 책은 읽어서 뭐해? 책은 집어치우고 나와 결혼이나 하지. 게스통은 예의 없고 무식한 데다 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서 책을 내놔요, 게스통. 벨은 게스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벨과 게스통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벨의 집에서 쾅 하는 커다란 폭발 소리가 들렸어요. 또 정신 나간 영감이 사고를 쳤군. 벨은 게스통과 그의 친구를 매섭게 쏘아보고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벨의 아버지가 새로 발명한 자동 뗄나무 쪼개기를 시험하다가 기계가 부서지고 만 것이었어요. 벨은 실망한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조금만 손보면 발명대회에서 1등 하실 거예요. 힘을 낸 벨의 아버지는 자동 뗄나무 쪼개기를 다시 만들어 발명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출발했어요. 사람들은 벨의 아버지를 별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벨은 아버지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길을 떠난 벨의 아버지는 어둑어둑해지도록 대회장에 이르지 못했어요. 표지판을 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벨의 아버지는 결국 길을 잃고 험한 산속을 헤매게 되었어요. 해는 이미 저물어 숲속은 깜깜했어요. 어디선가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차를 끌던 말은 놀라 도망가 버리고 벨의 아버지도 숨을 곳을 찾아 달렸어요. 성문에 맞닥뜨린 벨의 아버지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어요. 마침내 삐거덕 문이 열렸어요. 벨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곤소곤 말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누구 계십니까? 주위를 밝히려고 촛대를 든 벨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어요. 촛대가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벨의 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촛대뿐만 아니라 시계까지 말을 하며 움직였어요. 저희는 리미에르와 콕스위스입니다. 편히 쉬시지요. 그때였어요. 사나운 야수가 성큼 들어와 으르렁대며 물었어요. 뭘 훔쳐보려고 내 성에 들어온 것이냐? 아닙니다. 늑대를 피해 몸을 숨겼을 뿐입니다. 그래? 그럼 늑대를 피해
늑대를 피할 가장 안전한 곳을 알려주지. 그러고는 벨의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한편 게스통은 벨과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부르고 준비도 모두 마쳤어요. 빨리 벨과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한 건도 아닌데 말이에요. 게스통은 벨을 찾아가 거만하게 말았어요. 벨, 당신의 꿈을 내가 이루어주지. 나와 결혼하는 꿈 말이야. 벨은 게스통의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게스통, 그만 나가주시죠. 난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벨의 집에서 쫓겨난 게스통은 씩씩대고 화를 내다가 그만 철퍼덕하고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어요. 진흙을 뒤집어 쓴 게스통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벨과 결혼하고 말겠어. 벨은 아버지가 타고 갔던 말이 혼자 터덜터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벨은 당장 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벨은 아버지를 찾아 숲속을 헤매다 성 앞에 이르렀어요. 정원에 아버지의 모자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벨은 두렵고 떨렸지만 아버지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벨은 마침내 지하 감옥에서 떨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여기 오면 안 돼, 벨. 어서 가거라. 이 무서운 곳 야수가. 여기서 뭐 떠라는 것이냐? 함부로 내 성에 들어오다니. 때는 이미 늦었어요. 어둠 속에서 야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벨은 눈물을 흘리며 야수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대신 제가 이곳에 남겠어요. 좋다. 그럼 네가 영원히 이곳에 있어야 한다. 풀려난 벨의 아버지는 허겁지겁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도와줘요. 제발 내 딸이 무시무시한 야수에게 잡혔다오.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정신나간 영감이라며 비웃을 뿐이었어요. 게스통은 이 일을 이용해 벨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에 갇힌 벨은 다정한 차주전자 포츠 부인과 아기 찬찬 칩 그리고 마법에 걸린 다른 하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아가씨는 정말 용감한 일을 한 거예요. 포츠 부인이 벨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벨은 슬픔에 빠져서 야수의 저녁 초대를 거절했어요. 감히 내 초대를 거절하다니. 물 한 잔도 주지 말거라. 야수는 불같이 화를 내며 으르렁거렸어요. 왕자님, 제발 신사답게 행동하세요. 포츠 부인이 야수를 달래기 위해 애썼어요. 배가 고파진 벨은 밤늦게 부엌으로 내려왔어요. 주방에 온갖 물건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벨을 위해 멋진 파티를 열어줬어요. 우리의 손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기뻐요. 짝짝짝. 저녁을 먹고 나자 벨은 성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야수는 서쪽 방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벨은 그 방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리미에르와 콕스워스의 몰래 서쪽 방으로 갔어요. 방 안을 들여다본 벨은 너무 놀라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물건들은 부서져 나뒹굴고 커튼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어요. 엄청나게 화가 난 누군가가 마구 분풀이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방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유리 덮개에 쌓인 장미꽃이었어요. 몇 개의 꽃잎은 이미 떨어져 있었지요. 벨은 꽃이 너무나 예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어요. 뭐 하는 짓이냐? 갑자기 나타난 야수가 고함을 쳤어요. 이곳에 절대 오면 안 된다고 말했을 텐데.
당장 나가! 겁에 질린 벨은 성을 뛰쳐나왔어요.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참겠어. 벨은 울면서 말을 타고 숲을 달렸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 늑대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늑대들은 벨에게 마구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야수가 나타나 사나운 늑대들을 물리쳤어요. 벨은 목숨은 구했지만 야수는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어요. 고마워요.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성으로 돌아온 벨은 야수의 상처를 돌보며 말했어요. 할 일을 했을 뿐이오. 야수의 말투는 한결 누그러워진 것 같았어요. 한편 게스통은 벨과 결혼하기 위해 의사에게 돈을 주며 꾀었어요. 벨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둬서 벨의 결혼 승낙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벨은 야수가 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야수는 이제 화도 내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작은 새들도 야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날아와서 맛있게 모이를 쪼아 먹었죠. 마법에 걸린 성 안의 신하들은 벨과 야수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마법이 풀려 모두 다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야수는 벨을 위해 멋진 저녁을 준비했어요. 벨과 야수는 예쁜 드레스와 양복을 차려입고 우아하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어요. 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벨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야수는 머뭇거리다가 벨에게 말했어요. 벨, 저기 지금 행복하오? 네, 하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야수는 마법의 거울로 벨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었어요. 벨은 아버지는 아픈 몸으로 벨을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벨이 아버지를 보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야수는 보고 말했어요. 벨,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이제 꽃잎은 몇 장 남지 않았어요. 야수는 자신을 잊지 말라며 마법의 거울을 주었어요. 떠나는 벨의 뒷모습을 보며 야수는 가슴 아프게 울부짖었어요. 마법이 풀린 희망마저 영영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벨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어요. 가방에 몰래 숨은 꼬마 찻잔 칩과 함께 말이에요. 오, 벨, 네가 돌아오다니 도망쳐 나온 게냐? 아니에요. 야수가 보내주었어요. 그때 밖에서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게스통이 벨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의사와 마을 사람들을 몰고 온 것이었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아버지를 풀어줄 수도 있지. 게스통, 꿈도 꾸지 마요. 아버지! 아버지! 벨은 아버지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야수의 모습이 비친 마법의 거울을 꺼내들었어요. 야수는 정말 있어요. 그는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벨이 야수의 편을 편들자 게스통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악한 야수를 없애러 갑시다. 게스통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벨은 사람들을 말리려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갇히고 말았어요. 횃불을 지켜든 마을 사람들은 게스통을 따라 성으로 갔어요. 야수를 없애자! 야수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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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요. 성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아기 찻잔 칩과 포추 부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야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벨이 떠난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성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마법에 걸린 신하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요. 야수를 없애자! 마을
나를 지키자! 성물이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신하들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어요. 옷걸이는 주먹을 날리고 옷장은 내려앉아 찌부러뜨리고 의자들은 발로 걷어차고 마을 사람들은 결국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모두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게스통은 야수를 찾아 성 안 깊숙이 들어갔어요. 야수는 그저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게스통은 야수에게 화를 쏘았어요. 야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하다가 밖으로 떨어졌어요. 쓰러진 채 기둥에 걸려있는 야수를 게스통이 내려치는 순간 안 돼! 야수의 귀에 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에서 겨우 빠져나온 벨이 성으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벨의 모습을 보자 야수의 마음에는 다시 희망이 생기고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용솟음쳤어요. 정신을 차린 야수는 게스통에게 달려들어 지붕 끝으로 밀어붙였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게스통이 야수에게 애원하며 매달렸어요. 야수는 누군가를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스통을 놓아주고 벨에게 향했어요. 그러나 비겁한 게스통은 그 기회를 틈타 야수의 등을 찔렀어요. 야수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게스통과 부딪혔어요. 게스통은 난간에서 떨어져 깊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와줘서 고맙소. 이렇게 볼 수 있어. 야수는 서서히 눈을 감았어요. 벨은 야수에게 엎드려 울며 말했어요.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야수의 얼굴을 적셨어요. 마지막 남은 꽃잎도 떨어졌어요. 그때였어요. 야수의 몸이 떠오르더니 신비한 불빛이 그를 감쌌어요. 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야수는 멋진 왕자로 변했어요. 드디어 마법이 풀린 거예요. 벨, 나요. 벨은 왕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정말 당신이군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어요. 벨과 왕자는 함께 춤을 추었고 아버지와 신하들 모두 벨과 왕자를 축복해 주었어요. 둘은 언제까지나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